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온. 저희는 TBS 기자들입니다. 오늘의 본격 토크에 앞서서 뉴스가 다루지 않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평소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오고 안에서 보면 집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도 집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 주소지도 다 있고 전입신고도 되고 그 집에 대한 매매나 원한다면 세를 주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는 몰랐지만 법적으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곳을 가봤어요. 가서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우편함 같은 거라도 있겠죠. 그래서 다짜고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런 환풍구도 있고 분명히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방이라고 우기기만 하면은 솔직히 자면 잘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에 땅을 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컨테이너도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정말 내 집이 되는 걸까? 뭐 택배도 받고 인터넷도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그런 게 가능할지. 이렇게 보시면 다 살고는 있거든요. 뭐 농사 지으는 곳이라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편함이나 이런 건 안 보였어요. 이것만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땅을 샀다, 이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로 집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만든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네. 비닐하우스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혹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해서요. 그게 거주를 할 수 있으려면은 숙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사가 돼야 되고 그 수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고 방이 있어서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든 비닐하우스는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것도 상관이 있죠. 그게 주민센터 분들이 이게 집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주셨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이 인터넷에 있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놀랍게도 텐트촌도 있고 비닐하우스 촌도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집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촬영을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TBS에서 나왔는데요. 비닐하우스 인터뷰 가능하세요? 비닐하우스 그 주거 아니 이거 내놓고 아, 예, 예. 이거 좀만 들다 야, 예, 냉장고 예. 해가지고 아유, 제가 인터뷰를 해야지. 마을 회관에 가봐. 마을 회관에. 가만 있어 지금 전화. 가만 있어 이제. 편지 같은 거나 나오지. 수도도 잘 나오고 문자로 가는 게 아니라 팩트가 다 오고 편지도 다 하고 왕래하고. 다 이렇게 하지. 서울 시민이야. 주민분들은 여기에서 사시면서 뭐 택배라던가 배달이라던가 내비게이션, 지도 검색 등등 집 역할이 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럼 집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청 기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컨테이너가 됐든지 아니면 그 비닐하우스가 됐든지 집을 지었을 때 집으로 인정해주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숙식이 가능해야 되죠. 일단 부엌도 있어야 되고 부엌에서 뭐 해드실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간이 이런 거 말고 씻으실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실제로 살고 계셔야죠. 하우스에는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네, 그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살고 있다면 해주게 돼 있는데, 하우스나 컨테이너는 건축법 아니면은 개발제한국 특별법에 의해서 제재가 있어요. 오늘의 결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집으로 등록은 된다. 하지만 위법이다. 뭐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곤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이 어디 계신지 주소 등록은 해야 하니까 일단 주소 등록을 거기로 해놓는 시기였어요. 취재 중에 서울 하늘 아래 빈집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TBS에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소재는 빈집입니다. 이 빈집이 뉴스 소재가 된 건 상당히 오래입니다. 2003년에 서울 빈집이 넘쳐난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범죄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다가 이제 정부나 서울시에서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 정책이 엉망이다라는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놔둬도 비판, 뭘 해도 비판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10년 넘게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보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주택 수가요, 총 29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빈집은 몇 개나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1000개 중 1개가 빈집인 셈인데요. 서울시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서울에 1년 넘게 방치된 빈집은 2,940개, 총 주택의 0.1% 수준입니다. 통계청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서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에 있는 빈집을 총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9만 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빈집이 대체 몇 개라는 거야. 공감부터 안 가고 빈집이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빈집을 못 사는데 그거부터 지금 머릿속에서 분노랑 뭐가 정확한 건지 알려주지도 않는 게 좀 답답한 거죠. 네, 김 기자 말처럼 어떤 뉴스에서는 서울의 빈집이 9만 개라고 하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2,0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렇다면 빈집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또 있는 건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통계가 다른 이유가 빈집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엔 뉴스에는 그냥 서울에 빈집이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맨날 근데 수치는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 오차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나는 건 뭐 담당자들, 직무유기 아니냐. 이게 집주인들이 세금 안 내려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게 부풀린 것처럼 보이는 거다. 원래 더 적을 거다. 이런 얘기도 의혹들도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이제 맞지 않는 것도 문제고 왜 이렇게 다른 통계를 냈는지 이제 의도에 대해서도 궁금한 이제 목소리가 있는 거. 댓글에 보니까 저도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에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어떤 그 목소리들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개발 해제를 좀 선언을 하기도 했고 재개발 해제를 해오면서 그래서 원래 빈집이 아니라 여기가 재개발될 곳이었는데 우수수 쏟아지면서 빈집이 늘어난 거다. 이런 주장들이었잖아요. 재정비를 하려고 했다가 그걸 해제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빈집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시민들의 시각이 좀 맞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그 증감 현황을 좀 보니까 해마다 그 해제 건수가 좀 오히려 좀 줄어든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2015년에 잠깐 올라서 50여 건 되다가 2017년에 20건, 그리고 작년에는 3건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빈집은 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재정비 구역을 해제하는 건수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상관관계를 뭔가 찾기도 이미 벌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박 시장의 임기 중에 단순히 빈집이 늘었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빈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시는 이 빈집을 활용법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좀 세웠잖아요. 서울시 정책의 그 기본 의도가 뭡니까?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빈집 1,000개를 사서 주택 4,000개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빈집 130채가 넘게 사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집이 필요한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낡은 집 고쳐서 주겠다는 건데 사실 그 낡은 집이 있는 곳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은 저런 허름한 곳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이 필요한 거야. 뭐 사진처럼 저런 데는 서울이라도 누가 살고 싶겠어. 고쳐서 준다고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가겠냐 이런 건데 이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고려하는 걸 보면 교통이 편리한 걸 본다는 게 거의 70%로 1등이고요. 교통이 편리지도 않고 상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자연 환경이 막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고쳐서 준다고 하는 게 내 마음을 읽고 한 정책인가 아니면은 그냥 빈집을 고쳐야 돼서 해야 하는 정책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가까이에 뭐 지하철역이 있고 이러면 일단 입지로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취재해온 그 좀 지역이 있지 않나요? 지금 서울시가 빈집 지역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곳을 미리 다 공개해버리면 거기 땅값이 오를 거다. 이래서 세부적인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선제적으로 산 곳 8개 지역을 공개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옥인동이라고 저기 서촌? 그 경복궁 근처, 광화문 근처예요. 서울 완전 중심지죠. 거기를 저희가 갔었습니다. 대상지를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가. 공기가. 네. 다 똑같은 서울 공기일 것 같은데 거긴 왜... 덩쿨도 굉장히 심하게 다니는데 일단 경치는 좋아요. 경치 좋고 해발 91m. 한번 슬쩍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는 가볼까요?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거?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 같아. 전망은 좋아. 이 동네 제일 높은 집이야. 완전 쾌가 수준이네. 일단 집은 넓은데 이거를 4명한테 다 잘라서 준다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남양 특집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전문 열어봐야 된다. 창고죠 그냥. 화장실인 것 같지? 수도. 다른 집도 이 근처에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일단 올라가는데 차가 힘들어요. 차 엔진이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가려면 한 번 땀 흘려야 되거든요. 엄청 높은 거구나. 산 중턱에 있어요. 이게 완전 산동네라는 거죠. 교통이 좋을 리가 없고 한 집이 빈집이 아니라 주변이 다 빈집이었거든요. 그 일대를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내가 정작 거기에 딱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 주변이 빈집이니까 밤마다 왠지 옆집에서 귀신 나올 것 같고 흉가차원 맨날 하는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 여기 빈집이고요. 저기도 빈집이고. 여기도 빈집이고. 여기는 사람이 살아요. 여기는 살아요? 네, 여기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완전히 다 빈집에 둘러싸여 사시는 거네. 그쵸. 저녁에 조금 무섭긴 하죠. 그리고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빈집으로 놔두면은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뭔가 이렇게 사람 사는 동네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낙후돼서 살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인 거고. 일단 광화문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산에 있어서 인근까지는 오긴 좋은데 정작 집까지 가긴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건 좀 이렇게 잘 해놓은 동네는 또 없습니까? 옥인동 말고도? 빈집 정책을 아까 네. 뉴스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정책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모습을 조금씩 변해가면서 해온 게 있는데 강북구 수유동에 이미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가 매입해서 한 곳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재임대하는 자기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주고 이제 다른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놓는 그 방식인데 제가 가보니까 완전 거기는 평지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주변이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어서 주변이 뭐 흉흉하지도 않아요. 실례하겠습니다. 전화해볼게요. 지금 뭐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취재 중이라. 안 되죠. 그 여자분들만 사시는 곳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인근 잠깐 취재 나왔는데 질문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쉐어하우스 찾다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아, 쉐어하우스 찾다가 지금 제 안에 못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안에는 뭐 빈집이었다는 흔적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진짜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깔끔하고 잘 돼 있고. 네. 14개의 방이 있어서 14명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인데 10명이 들어와 있고 4개가 공실이에요. 이미 막 집을 좋게 꾸며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4개의 방이 있는 곳에 혼자 한 명이 살고 있었대요. 제가 1인 가구네요. 1인 가구.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시세가 싼데 왜 이렇게 지금 안 들어온 게 이유가 뭘까요? 위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게 권하겠죠. 아, 위치가 빈집이면 당연히 위치가 안 좋잖아요.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아.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직접 가봤어요, 지하철역까지. 여기가 아까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인데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어요, 지금. 아까 그 분이 화날만 하네. 너무 멀다고. 근데 여기 왔으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 우리. 그럼 지하철역이 그렇게 멀면 마을버스라도 가까워야 되는데 마을버스 가는데도 걸어서 10분이야. 서울시가 이게 유인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임금보다 한 20% 싸게 월세를 내주겠다는데 그 말이 20% 하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월세가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 커봤자 5만 원이에요. 5만 원 내고 맨날 한 10분, 20분 더 잘 수 있으면 그냥 가까이 역세권으로 가지 그쪽으로는 안 가죠. 서울시는 이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임대주택의 어떤 새로운 자원을 안정적으로 이제 좀 공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혈세를 들여서 매입하고 있는 건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세를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에 바로 물어봤습니다. 빈집 한 채당 평균 5억 원도 안 되는 돈에 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130채 조금 넘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총 6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한 채당 6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말이 굉장히 허수도 많고 속임수도 쉬운 장치인데요. 그래서 그대로 믿기보다는 개별적인 매입가를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소 좀 5억 원보다 좀 더 비싸게 뭐 매입한 사례는 없습니까? 실제적인 매입가는 다 이제 뭐 함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근데 대략 뭐 한 평당, 옥인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 안팎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좀 평수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9억 원대도 나오고 그것보다 또 이상 이하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아무리 함구를 해도 퍼진대요. 그러면 서울시가 살 거니까 가격 안 내려도 되겠구나. 오히려 서울시가 이걸 손대면서 민간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이제 서울시가 살 거니까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올라가진 않더라도. 사들이는 그 가격이 좀 상식 이상으로 좀 뛸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집 정책 취지에는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이거를 취재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예전에
정책을 펼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현재 매입해서 앞으로 사업할 곳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획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청년들이랑 신혼부부한테 잘 갔냐, 공실은 왜 났는지 파악은 됐냐 물어봤는데 몰라요. 사업주가 안 돼요.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공실률은 파악이 됐냐? 그러니까 공실률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왜 비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130개 사서 돈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계획이냐 물어봤더니 계획은 없대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조건에 맞는 것들 사고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해도 되나? 계획 없이? 이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취재하면서. 맞아요. 이게 이 빈집 관련된 정책 사업이 결국은 실제로 그 공사를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시행사한테 뭔가 좀 구상도 하고 빈집 관리도 하고 이런 가장 중요한 책임들이 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빈집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원점에서 검토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좀 그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정책들을 좀 검토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하기 싫어도 하긴 해야 돼요. 이제 국감에서도 한번 세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서울시가 살 수 있는 게 454개밖에 없어요. 이미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 땅 주인들이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내년부터 이제 철거 권고를 시작할 거고 내후년부터는 직권 철거를 할 거래요. 서울시에서 직권 철거를 하겠다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특례법에 의거해서 이제 빈집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정비하는 이 큰 계획 속에 그 빈집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1,000호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서울시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제 최근에는 민간에서 빈집을 찾아오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해서 이제 뭐 사들이는 그런 정책도 또 내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1,000호라는 이 목표치 어떻게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서 서울시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빈집 실태 조사를 하기도 전에도 잡았던 목표치인데 당시에는 서울에 빈집이 5,000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중에서 5분의 1 정도를 서울시에서 나서서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민간 사업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빈집 정책이 나름 이제 추정에 의지해서 좀 정책을 간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당초 그 청년과 또 신혼부부를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주거 대안 정책을 좀 호기롭게 좀 내놨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효성 논란을 놓고 또 언론과 또 시민사회에서도 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그 작년에 그 빈집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었던 서울시 의회에서도 나름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리 김인재 위원장님이랑 전화 연결해서 지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김인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빈집을 정비를 해서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제 제공하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과 좀 부족함의 목소리가 많은데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요? 빈집 매입과 관련돼서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어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지역의 공동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환 과정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 아직 시기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들이 안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 너무 빠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를 좀 잘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될 보완책들 어떤 게 좀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 주거, 그 지역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자원화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빈집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빈집이 발생되는 것으로 범죄 예방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계성 있는 빈집 활용 방안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제 시의회에서도 계속 정책에 대한 또 일종의 감시와 진단과 또 보완책 제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당초 내놨던 정책 취지 잘 살릴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정리할 좀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빈집 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현장 기반으로 어떤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또 아직 좀 한참 또 진행 중이니까 결과에 대해서 또 성급하게 너무 우려의 어떤 진단을 내놓는 건 좀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빈집 정책에 대한 이제 취재의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의 좀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공 기자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한 줄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은 살고 싶은 동네에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은 집을 빈집을 활용해서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정책은 실패를 했으니까 과거의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정책은 살고 싶은 집뿐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데 더 우선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랑 통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듣게 된 게 잘 좀 써주세요라는 부탁이었거든요. 잘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반대로 지금 정책 다시 한번 직접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집 고쳐 새 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빈집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서울 하늘 안에 내가 살 집이 없다며 다들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빈집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팩토는 다음 주에 남들이 찾지 않는 새로운 팩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